전략 검토 지역 경기 파주시 갑 서울 마포구을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유대인의 학살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해서 유대인이 히틀러 묘소에 가서 참배할 수 있겠습니까? 윤우덕 의원 딸 사건 같은 이런 일 불거짐으로 인해서 돈 없으면 백 없으면 취업도 못하는 거냐. 대표적으로 정청래 의원, 윤후덕 의원, 막말과 갑질 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분들 일단 공천 배제됐습니다. 길정규 기자, 자 야당 쪽 쭉 공천 점검해 오셨는데 총평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자 김종인 씨 공천 배제 물갈이 합격점을 줄만한 겁니까? 아니면 예상보다 폭이 작았습니까? 지금 이제 시작 단계죠. 네.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 총평은 뭐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외쳤던 김종인 대표가 그 의지를 보였고요. 네. 아직까지 공천을 탈락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의원이 50여 명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일단 그 일부 친노 의원들이 많이 컷오프가 됐죠. 네.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미흡하지만 그래도 기대에 조금씩 부응해 가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청래, 윤후덕 의원을 봤고요. 강동원 의원은 왜 지난번 대선 검표가 잘못됐다, 결과가 선거가 무효다 이런 얘기한 것이 좀 문제가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반영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대선 불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요. 더 네.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자,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나중에 이제 합류 같이 했습니다만 어쨌건 공천 배제되는 결과 났고요. 일단 현역 의원 5명이 배제됐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배제될지 아닐지 관심이 컸는데 일단 친노 진영에서는 반발이 좀 심한 겁니까? 친노 진영이라기보다는 정청래 본인이 상당히 많은 지지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네. SNS 쪽에서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SNS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정봉주 의원이나 문성근 배우였죠. 전 네. 최고위원. 그 다음에 뭐 손혜원 지금 진성준 의원이고요. 오른쪽에 손혜원 홍보위원장. 이런 분들이 재심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지금 SNS로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열린우리당 의원이었었는데 정청래 구명하자. 우리 국민 필리버스터 하자. 그러니까 동의 못하겠고 끌어서 절차를 막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것이 뭐 반영될 여지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 재심 청구 절차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네. 논란 끝에 지도부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요. 네. 쉽게 번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박성부 국장은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김종인 대표가 시작하는 물갈이 시작된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아직은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겁니까? 일단 시작은 됐는데 네. 아직까지는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일단 변죽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요. 네. 그리고 5명이 컷오프 됐지만 이른바 그 지금 정청래 의원은 상당히 이제 그동안에 네. 뭐 막말 네. 이런 걸로 당에 많은 부담을 줘왔었고 네. 윤우덕 의원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딸의 취업 청탁 전화 네. 의혹 이것으로 이제 그 어떤 컷오프 탈락이 예상됐었고 나머지 사실 세 사람은 뭐 존재감이나 이런 그 세 분의 의원은 사실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그렇게 정말 친노 청산이라고 네. 할 만한 또는 네. 그 낡은 운동권 문화의 청산이라고 볼 만한 그런 대목이 별로 없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네. 자, 저 장면이 공개됐던 지난 일요일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전면에 쓰는구나. 정청래 의원이 모종의 얘기를 들었구나 싶었는데 공천 배제됐거든요. 자, 저거 뮤직비디오 찍는 거잖아요. 선거 로고송. 그렇습니다. 저 화면을 이용해서 나중에 선거 기간 동안에 민주당 홍보 비디오 영상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정청래 의원은 이제 컷오프 됐기 때문에 네. 선거에 뛸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저께 기자들도 김종인 대표를 만났을 때 네. 혹시라도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 되면 저 화면을 못 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우려를 표시했죠. 네. 그랬더니 김종인 대표가 아주 시크하게 네. 편집하면 되지라고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편집함으로써 배제하는 건 그건 김정은 체제나 김정일 체제 때 북한이 많이 쓰는 방식이었는데 어쨌건 그거 무슨 신경 써? 그냥 잘라버리면 되지 하는 김종인식 화법 다시 한번 구사했던 것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노
중심으로 정청래 의원과 가까웠던 분들은 이제 불복 내지는 항의의 글을 올리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도 글을 잠깐 썼다면서요. 네. 예, 그러니까 SNS 글을 올린 거죠. 예, 이 글은 네. 문재인 대표가 오늘 쓴 건 아니고요. 네. 정청래 의원의 그 컷오프 결과가 나오기 전인 네. 어저께 매화가 한참인데 밤새 눈이 꽤 왔습니다. 매화는 눈이 와도 꽃잎을 오므리지 않아 활짝 핀 꽃잎 주변에 눈이 쌓이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글을 썼죠. 경남 양산에는 눈이 꽤 왔나 보군요. 네. 자, 그래서 춘래 불산춘이다. 지금 봄이 왔지만 내 마음이 춥고 결코 봄이 오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주변 사람들이 배제되는 것, 그런 걸 좀 짐작하고 예상했던 건 아닌가 싶은 인상을 주네요. 사실 뭐 지금 문 대표 본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강원이나 경북과 같은 어떤 험지의 그 당내 후보들, 그 무경선 후보들부터 지원에 나서고 싶다라는 사실 의중을 표출했는데, 그리고 또 실제로 충청권으로도 움직일 의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알려지기는 김종인 대표가 움직이시지 않는 게 좋겠다. 지금 그 너무 이렇게 자꾸 네. 서둘 일이 아니다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만큼 네. 사실 본인의 지금 이제 그 공천 막 친노, 친문 이른바 핵심까지 물갈이가 혹시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네. 본인이 이렇게 당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음을 지지자들에게 네. 알리고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저기 표출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다만 이런 공천 결과 놓고 국민의당은 아주 맹공을 폈군요. 혹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네. 선고는 살아있고 네. 일부 눈밖에 난 인사들만 쳐낸 교묘한 짜집기 명단이다. 네. 이렇게 아주 강도 높은 비난을 내놨는데 그 네. 배경에는 네. 이 컷오프 결과를 보고 통합을 논의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일단 이제 시작인 단계인 컷오프 결과를 놓고도 아주 강도 높게 비난해서 통합 논의 자체를 좀 거부하겠다 이런 포석까지 깔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자, 5명을 배제시켜주면 우리가 통합할 수 있다고 5명 이름 구체적으로 됐는데 그중에는 정청래 의원 1명만 포함이 됐잖아요. 자,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의당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통합과 연대라는 과제를 김종인 대표가 내놓은 상태에서 쉽지 않을 것 같은 감을 좀 받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요. 김종인 대표 어제 이제 기자들하고 점심을 먹었잖아요. 거기서도 다양한 자신의 생각을 내놨는데 다시 한번 안철수 대표를 좀 깔아뭉개는 듯한 말을 좀 내놨네요. 자, 정치 쉽게 봤다. 이런 얘기를 좀 했죠. 예, 어제 김종인 대표가 일부 기자들과 우찬을 하면서 한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안 대표 생각은 총선 끝나면 대선 후보가 되고 우리 당에선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가 됐을 때 단일화하라고 하면 이번엔 나에게 양보하라고 할 텐데 정치가 그렇게 쉬운 것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훈수를 뒀죠. 네, 자, 정치를 너무 쉬운 게 본 것 같다. 자, 손수호 변호사, 이건 네. 어떻습니까? 예의 없고 잘못 배웠다? 이런 말도 했네요. 옛날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윤여준 전 장관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정치에도 예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안철수 대표가 유명하게 된 게 이제 그 청춘 콘서트를 윤여준 전 장관과 같이 했기 때문에 유명해졌는데요. 사실은 그 후에 멘토가 누구냐? 뭐 윤여준 전 장관이 멘토냐라는 질문을 받고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윤여준 전 장관이 멘토면 나에게는 멘토가 300명이나 있다. 네. 그건 곧 윤여준 전 장관이 굉장히 그 비중이 있고 그런 그 가치 있는 멘토 한 명으로 꼽기는 어렵다라는 말이었는데요. 네. 만약에 김종인 대표가 그런 반응,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박살냈을 것이다. 정치를 잘못 배워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굉장히 강한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안철수 대표가 예의도 없고 정치를 잘못 배웠다. 굉장히 그런 좀 어찌 보면 좀 너무나 센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다그쳤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는 예의도 없고 정치도 잘못 배웠고 나 같은 그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를 박살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소식 다 전해 들었겠죠. 안철수 대표 상심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요? 그 음성도 직접 듣겠습니다. 정치를 잘못 배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정치가 다른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거라면 저는 배울 생각이 없습니다. 짜르라고 이제 별명이 붙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면 여왕과 짜르의 시대라는 말인데 정말 국민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움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대는 더 이상의 논의 가치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김종인 대표께서 생각이 없다고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착한 남자로 시작한 정치. 그러나 이제 지금 김종인 대표의 자신에 대한 발언을 나를 비아냥거리는 거다. 그게 만약에 정치라면 난 비아냥거릴 정치를 배울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요.
안철수 의원 주변 분들은 진짜 기분 나빠합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사실 김종인 대표의 언행이 상당히 강하죠. 상대방 대표에게 하기에는 좀 낯뜨거운 정도의 말인데요. 아까 말한 박살내겠다 이런 표현도 네. 뭐 공식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요. 사석에서 기자들과 편한 오프를 전제로 오찬 네.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톤이 높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저런 공당일 대표를 향해서 네. 같은 대표가 저런 식으로 어린아이 취급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지금 길증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김종인 대표가 어제 기자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보도하지 말라, 비보도를 전제로 한 얘기인데 다 보도가 됐네요. 그건 왜 깨진 거죠, 약속이? 근데 사실 점심시간에 나눈 얘기는 당대표와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나눈 얘기는 암묵적인 오프라고 저희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일부 언론에서 그 얘기를 그냥 워낙 또 중요한 얘기가 많고 나오니까 네. 대변인실과 협의를 거치다 보니 그 얘기가 또 흘러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 그 발언이 전체가 다 소개가 된 겁니다. 자, 일단 박근혜 대통령을 여왕으로 묘사했고, 죄송합니다. 김종인 대표를 짜르라고 묘사했거든요. 자, 안철수 대표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격이 시작됐는데, 과연 세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